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요? 1번 빈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에 산소 공급을 못하는 상태, 그게 빈혈이에요.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돼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이고요. 철분 섭취가 부족하죠? 철분제는 뭐랑 먹어라? 철분제는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C 또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결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 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뭐예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바로 소변이 나오는 거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이게 바로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긴다?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의 증상은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결감. 이 자결감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상포진입니다. 자결감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수포가 피부에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거 바로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 아니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항염증제,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등을 사용해서 통증을 줄이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아닙니다. 치료 후에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아니죠. 이게 감염되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휴식하고 안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가려운 부위는 온찜질, 가려우면 냉찜질이죠. 칼라민 로션을 주거든요. 그럼 좀 바르면 덜 간지럽다는 거.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 뭘까요?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심근이 뭐예요? 심장 근육이죠? 심장 근육의 탄력성은 감소한다. 노화가 오면은요, 좋은 것들이 다 감소를 합니다. 심근의 두께 감소, 왠지 그럴싸하지만 심장 근육의 두께가 감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심박동수 감소, 최대 심박출량 감소. 심박출량이 뭐예요? 심장이 1분 동안에 내보내는, 뿜어내는 혈액의 용량이 심박출량입니다. 이게 줄어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더 더디겠죠.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은 감소한다는 거. 심혈관계 질환, 또 다른 거 어떤 문제 나와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정맥이 약화돼서 하지 부종이나 치질이 생긴다. 이 정도 알고 갈게요. 혈액순환 감소하죠? 심박출량 감소하죠? 심박동수도 감소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 되겠어요.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변화, 골반이 커져요. 어깨는 좁아지죠? 추간판 디스크입니다. 얇아져요. 근긴장도가 떨어져서 운동 능력이 감소되는 거고요.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돼서 관절 운동도 제한돼요.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죠. 엉덩이도 살이 쪄요. 팔다리만 삐쩍 말라서 거미형 체형이 된다 그랬어요.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게 허리나 무릎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하죠. 균형 능력 떨어지고요. 조정 능력도 떨어져서 잘 넘어집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전립선 비대증이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다 하면은 파킨슨이고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하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각하세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가 압박돼요. 요도구가 좁아지니까 소변 주기가 가늘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옵니다.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게 좋고요. 낮에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피하는 게 좋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배뇨 후에 잔뇨감이 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힘을 줘야지 나온다? 그리고 밤에 계속 소변이 마려워서 자면서 한 3번씩 중간중간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1번 눈물의 양은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건조하고 눈이 뻑뻑해지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나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요. 맨날 눈이 건조하다고 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 많이 넣으셨어요. 항상 건조하다라는 거. 질도 건조하죠. 눈도 건조해요. 동공의 지름은 증가할까요?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요. 쪼그라들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을 좋아한다. 뭐든지 다 쪼그라든다 생각하세요. 빛에 반응하는 속도, 순응하는 속도는 더 늦어진다. 어렵다.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안이죠.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상실해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이것만 맞게 되겠습니다. 다 모르더라도 어떤 반사가 저하된다,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노인성 질환에 맞는 답이고요. 뭐 빨라진다, 반응이 빠르다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죠.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 뭐죠?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뭐 있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있어요. 다음, 수분 섭취량을 증가한다. 다식, 많이 먹는다.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갈, 갈증이 증가한다.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음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중요합니다. 또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 발톱을 일자로 깎아라. 이 정도이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갈 때 30분에서 1시간 있다 운동해라. 이 정도 되겠습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어요.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것들 염증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거든요. 폐렴도 염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요. 간, 심, 신, 갑, 부 5가지 기억하시죠?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신, 신부전, 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 부신 기능 저하증 요 5가지만 수분을 권장하지 않고요. 나머지 염증성 질환은요. 대부분 물을 많이 먹습니다. 방광염, 요로감염, 전립선염, 폐렴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 협심증도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대상자의 비타민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비타민 D 하면은요. 햇볕을 쬐인다입니다. 햇볕을 쬐이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 체중 부하 운동하면은 뭐 딱 떠오르셔야 되죠?
골다공증을 떠오르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걷기 운동을 한다. 걷기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요?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손해가 손상됐어 하면은요 운동실조증이 걸린다 이거예요. 균형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다? 이거는 손해 손상과 연결하셔야 돼요.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압 상승하면 딱 나와야 됩니다.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안압이 상승했어, 통증이 있어. 이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1. 녹내장, 2. 백내장, 3. 각막염, 4. 결막염, 5. 황반변성. 정답은요?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녹내장이고요. 그냥 뿌에 수정체가 뿌에? 그러면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각막이 뿌에 하면 뭐죠? 녹각, 녹내장이 되겠어요.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요?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받는다. 함께 치료받는다. 이게 포인트인 게 옴입니다. 옴. 옴은요? 찐득이에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야간에 가렵죠? 밤에도 간지러워요.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요. 증상이 있건 없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이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사용한 침구류는 찬물로 세탁해요?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뜨거운 물로 1, 20분간 세탁하고 나서도 3일 동안 쓰지 않아요. 왜? 그 옴이 3일 내내 살아있으니까요. 가려운 부위만 연고를 도포한다? 아니에요. 이 목부터 전신에 다 발라야 됩니다. 옴 찐득이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요. 아침에 씻어내는 거예요.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옮을 수 있겠죠? 감염 부위를 만질 때에는 반드시 보호구, 장갑, 마스크 이런 거를 착용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 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단백질은 매일 먹는다. 몇 끼니 먹는다.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먹는다 이거예요. 고기, 생선, 달걀, 콩, 단백질이죠.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몇 끼마다 섭취한다입니다. 수분 섭취 제한하면 안 되죠? 물은 충분히 마신다. 간헐적으로 단식해요? 노인은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좋아요.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요, 한 번에 당이 쫙 올라가서 당뇨에 걸릴 수 있어요. 뭐 빵, 떡 또는 뭐 오렌지 주스 이렇게 설탕물 있는 거요. 하지만 복합당질, 섬유소가 있는 뭐 야채, 과일, 생야채, 뭐 생채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당을 서서히 올리는 게 복합당질입니다. 이런 게 좋다. 영양관리, 칼슘 부족은요 우유로 보충한다. 또는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칼슘 영양제를 먹는다 이런 거요. 또 금기가 아니면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 물이나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면 변비도 예방된다. 동물성 지방 섭취는 별로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먹어라.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먹어라. 식초, 겨자, 후추, 파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해라. 왜?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 향신료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5번이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난이도 별로 점점 올려주는 것입니다. 낮은 강도로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운동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준비 운동 적어도 10분 이상 해야죠. 그래야 유연성이 생기고 근육 손상도 예방됩니다.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 노인에게는 피해라 이랬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이 좋아요. 다리 찢어져요.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해야 되고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10분 이상 준비 운동해라. 중간중간에 충분히 쉬면서 해라. 근육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라. 저강도에서 점차 강도를 올려라. 빠르게 동작을 바꾸는 운동은 좀 피해라. 뭐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운동은요, 복용하는 약물도 확인하고 투약 상황도 확인하고 질병도 보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해라 이거예요.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이죠.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또 법적으로 신고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까지 하는 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노인 자살 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또 확인하고 개입해서 이런 사례 관리를 다 하는 것들이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 되겠어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요?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하죠? 수근관 증후군이 뭐예요? 정중신경이라는 게 손으로 지나가는데 이 손목의 관절이 좁아지거나 이 속의 압력이 증가해서요. 신경이 자극되면은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목 통증이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손을 털면요. 조금 덜 아프다.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요.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도 국시에 나왔죠. 팔렌 검사입니다. 손목을 구부려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어요. 그러면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저려오거든요. 그러면 나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요?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수두 대상자, 풍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한 요양보호사는요 풍진 대상자, 수두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손 씻기가 가장 좋잖아요. 마스크 끼는 거 이런 것들.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항생제는 예방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예방접종은요. 그 질병이 생기기 전에 맞는 것입니다. 또 4번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는요.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뭐를요? 모자, 빗, 수건 이런 거 공동으로 사용하면 옮습니다. 5번 분비물이 묻은 손은요. 휴지를 닦으면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어야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성군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요? 5번이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약에 민감해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질병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잘 동반된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 3. 척추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요? 선망이죠. 급격히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급격하게 발생한다. 갑자기 발생한다. 급성질환이다. 선망이 되겠습니다. 선망은요.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진압력 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현실을 알려주고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선망은요, 보통 전신마취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급성 질환이에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지만 대체로 회복이 되는 편이에요. 완전히 회복되거나 뭐 조금 남거나 그렇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선망이 오거나 선망이 자주 오면서 치매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망에 있는 대상자한테는요, 항상 뭐 사진, 가족 사진, 달력, 시계, 현실을 알려주고요. 식사할 때도 시간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주의력도 감소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거.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요?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결막은 얇아져요.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손상이 둔감해지고요. 눈물의 양이 적어요. 감소하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 많이 넣죠? 뻑뻑해요. 동공의 크기는 줄어들고요. 줄어드니까 빛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시각계 변화, 수정체 황화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고요. 눈부심은 많이 증가하죠? 빛에 대한 수능이 어렵습니다. 모든 반사가 다 저하돼요. 눈물도 감소한다. 결막도 얇아진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요?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맞죠? 1번 존칭을 생략하면 안 돼요.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받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또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면 됩니까?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대상자를 동기부여도 해주고 옹호도 해주고 그런 좋은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하소연만 하면은 대상자도 듣기 싫단 말이죠. 또 4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나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합니다. 뭐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먹잖아요. 그쵸? 방문 일정 변경하려면은요, 항상 그 미리미리 양해를 구해줘야겠어요. 위염으로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 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요? 금식을 해서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죠? 과음과식 피하는 게 좋고요.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위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식사가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입니다. 인플루엔자가 뭐죠? 독감이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오죠. 인플루엔자 대상자는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거든요. 65세 이상은요. 인플루엔자, 독감 매년 접종 무료죠. 매년 1회 접종한다? 그것도 국가고시 정말 잘 나와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할인을 요청하였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보기 볼 것도 없이 그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보기를 보세요. 아시겠죠? 1.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답 바로 나오죠?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요?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국가고시에 한 두 문제는 나오고 있죠.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사용 시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또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아무튼 할인을 요청하면 그거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한다. 또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도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요. 의료행위는 하지 않죠? 흡인, 관장, 도뇨, 욕창, 치료는 하지 않아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재가침의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보고를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요? 2번이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는 거예요. 관절의 뻣뻣함은 점차 증가되죠.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흉곽이 경직돼요. 폐활량이 줄어들니까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죠. 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해요.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합니다.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져요. 본인이 잘 못하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숨이 차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감소한다.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시력이 감퇴되고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지만요. 보기는 계속 달라집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공복 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대사율 증가 4. 갑상선 기능 증가 5.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요? 인민감 기억하시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 보통 당뇨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감소되니까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공복 시에 혈당이 증가하죠. 상승하죠. 또 기초대사율이 감소돼요. 기초대사율은 왜 감소돼? 근육의 질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도 감소가 됩니다. 갑상선 분비 호르몬은 감소하죠. 에스트로겐 분비도 감소하죠. 당의 대사도 감소하지만 뇌하수체 호르몬이나 부신 등은 늙었다고 노화가 왔다고 변화가 크지는 않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이에요. 1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죠.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또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건 좋은데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또 4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은요.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춰요? 무조건 대상자에게 맞춰줘야겠죠. 대상자의 삶을 존중해준다.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하면 안 되겠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거 어겼을 때요.
벌칙 2이죠. 2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요. 비밀을 누설했을 때 벌칙은 2고요. 간호조무사는요. 더 세요. 3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2를 기억하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싫으면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라, 돈을 내라 이겁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요? 정서적 학대 2번이죠.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또 정서적 학대 뭐 있어요? 침묵하거나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말을 걸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이거 정서적인 학대고요. 친구 못 만나게 해. 친척들과 연락 못하게 해. 이거 바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또 치매 증상이 심한 그 노모한테 시설로 보내버린다, 내쫓아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일삼는 거 역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1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이거는 경제적인 학대예요. 또 3번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신체적인 학대죠. 4번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학대고요.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방임입니다. 방임은요, 노인이 어떠한 안 좋은 상태로 있어도 집 안에 있다, 이렇게 국가고시 용어로 답을 체크하면 맞는데요. 방임은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또는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거죠.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틀니,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이런 거 제공 안 하는 거 방임이에요. 신체적 학대는요, 포인트가 뭐예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생존 유지의 기본적인 것을 단절시킨다. 가스 끊었어, 난방 끊었어,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고요. 약 먹어야 되는 대상자 약 안 줬어.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했어. 이거 신체적인 학대예요. 문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건 어떤 학대죠?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영수증이 쌓여있다, 세금이나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이거는 방임으로 가셔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 안 내준다, 그거고요. 그냥 뭔가 끊어버렸다, 전기 끊었다, 단절시킨다, 이거는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요?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죠. 노후의 건강을 증진해주고요. 생활 안정을 도모해줘요.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노인 요양시설.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요? 일정 시간,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4번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1번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였죠. 방문 간호는요, 간호사 또는 방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간호하는 거예요. 3번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밥 주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주 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한 9시에 가서요, 오후 5시에 끝나죠.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주는 게 바로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맡길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단기 보호가 되겠어요. 5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
가장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어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고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는다. 이것도 중요했죠?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당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또는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또는요?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기관장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업무 배치, 이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빈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비밀 보장 안 했을 때 벌칙 2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1번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루나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 기술을 습득한다. 이것입니다. 또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하면 안 되겠죠?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또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 경쟁하면 안 되겠죠?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나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요?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약물 흡수가 빠른 게 아니라 약물의 흡수가 줄어든다. 약물이 빠르게 배출되나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니까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요. 아이고 아프다 빨리 그냥 주사 놔주세요 약 주세요 한단 말이죠. 약물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노인의 약물 복용에 관한 특성이 되겠어요. 문제,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돼서이다 이거예요.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하죠. 약물이 축적이 돼서 중독 위험이 더 증가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갈게요.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줘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후 6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선망은요.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 질환이다. 이게 중요했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대체로 회복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망 대상자는요.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족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 뭐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대상자의 피부의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고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때다. 이거 기억하고 이런 문제 푸십니다.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요? 4번이죠.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요. 그냥 노화의 어떤 증상 같은 거예요.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정상적인 노화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탄력성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이거 역시 노화의 과정이 되겠어요. 노인성 피부계 질환. 피부가 얇아지죠. 표피가 얇아지죠. 탄력성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되고요.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멜라닌 세포가 감소돼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고요.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입가와 뺨에는 털이 증가해요.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피부계 질환이 되겠어요.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예요?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동등한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요양보호사의 임금 또는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요? 이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근로기준법.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요? 5번 유대감의 감소. 1번 은퇴로 인해서 역할을 상실하죠. 2번 생산성이 감소돼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3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내향성이 증가한다. 4.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은 증가한다. 5. 유대감은 감소한다 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